아니 한 번도 본인은 완전군장도 한 적도 없을 사람이 만약에 이 중대장의 성별이 남성이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수사가 입건이 늦어졌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군대 헌병대에서 수사를 맡겨놓으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게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가 모든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훈련도 잘못됐고 그 뒤에 초동 조치도 잘못됐고 수사도 잘못되고 있어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맡은 사건이 아니어서 완벽하게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저희가 관련 사건을 상당히 많이 유사한 쟁점을 진행해본 변호사로서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월 26일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실을 공개하며 유가족 지원 및 사고조사 진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병 사망한 거에 대해서 군대는 특히 사망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발표가 돼버립니까? 이게 아마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죠.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순직을 바로 그 냉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거는 거의 바로 그냥 아무 이론의 여지도 없이 순직을 인정한 정말 몇 안 되는 사례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훈련병 순직 및 일병 추서 발표 그리고 부검을 진행을 했죠. 근데 군대에서 본인이 훈련을 갔다가 죽으면 순직 처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냥 원래 기질적 요인으로 사망한 거다, 다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순직 처리를 잘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지금 문제가 그동안 돼왔던 겁니다. 근데 왜 잘 안 해줘요? 누구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마치 국가기관이 자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직을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에 형사처벌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누구의 과실로 인해서 누구의 고의로 인해서 사망이 된 것인가 그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8일 사건을 이제 강원경찰청에 이첩을 했죠. 민간경찰에. 그리고 응급조치 및 소송 절차 확인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중대장이랑 부중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군법에 적용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강원 경찰청에 이축이 됩니까? 이게 군대 내부의 수사를 맡겨놓으면 군대에서는 예를 들면 군 헌병대라든지 군 검찰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간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서 모든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첩하게 돼 있고 지금 이 사건도 정확하게 민간 경찰청인 강원 경찰청에서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착수했던 건 5월 28일인데요. 이게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사실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초동 수사 때 이 사람의 증거가 가장 따끈따끈했던 시점이었었는데 수사는 착수를 했었지만 그때 그걸 불구속 수사를 하냐 구속 수사를 하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건은 사람이 사망하신 건이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아예 배제한 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신병 확보를 먼저 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해도 이상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든 절차가 조금 이례적이고 의문스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업무상 과실, 치사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의 고의도 사실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대장 측도 무조건 부인을 할 거예요. 누구는 이 사람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서로 간에 이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증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이 증거가 변질되면 안 되는데 당연히 구속 수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월 29일 군 인권센터의 비판 그리고 돌아가신 훈련병 부모님의 증언이 있었고 강원 경찰청에서 이제 수사팀을 구성을 했죠. 수사팀 구성이라는 게 뭐 거창한 용어로 나와 있지만 이제 담당 수사관이랑 그다음에 팀장을 어느 팀으로 배당할지가 나왔다라는 거고 수사 착수한 때로부터 입건 자체가 거의 2주 뒤에 입건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소환 절차를 부르는 것도 2주나 된 다음에야 처음부터 구속을 수사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집으로 가라고 아유 힘들지 심리치료도 받아 너가 아프면 안 돼 그렇게 편의를 봐주면서 수사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경찰청 민간 경찰은 지금 이 군대 사건에 공조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 구성 자체가 늦은 건 아니에요. 다만 수사라든지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신병 확보라든지 이런 절차는 조금 늦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30날 훈련병 이제 연결식이 이루어졌고 이제 국방부 장관의 지휘관 회의 그리고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6월 3일날 같이 훈련받았던 동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와 군 인권센터의 비판 뉴스 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을 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중대장이 그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자료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하지 않고 왜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 수사 프로세스상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피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놓고 물어보면 난 그거 안 했습니다. 난 과실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변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한 사람을 조사를 못하니까 그 당시의 정황들을 다른 참고인들을 통해서 먼저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마지막에 진행하는 게 프로세스상은 사실 맞긴 맞습니다. 10일 날 이제 가해 중대장 입건 및 소환 절차가 시작. 입건이 된 게 거의 이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주 뒤에서야 입건됐고 이제 너 한번 와봐. 그렇게 이제 부르겠다는 걸 2주 뒤에 이제 맞아요. 시작을 한 거거든요. 피의자 신분으로 6월 10일 날 전환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피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대장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사망 사건이 벌어졌으면 사실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2주 정도 휴가도 갔다 오라고 하고 뭐 귀향 조치했다라고 하고 심리치료 받으라고 했다라고 가해자 인권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군대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 젠더 문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성 그 중대장분이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자살 우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정말 자살이 있거나 그럴 사람이면 오히려 이렇게 구속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의혹들이 많은데 사실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뭐 여성 중대장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다라든지 이런 카더라가 많긴 많은데 사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여군 중대장을 너무 뒤늦게 입건을 하면서 모든 가해자에 대해서 인권보호 조치를 너무 치우쳐져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모든 건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은 분명히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본인은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동수사가 너무 중요한데 이 절차가 모두 지연된 면이 없잖아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젠더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이 중대장의 성별이 남성이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수사가 입건이 늦어졌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2월 14일 날 첫 소환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죠, 이거는? 엄청 늦었죠. 이미 그 사이에 이제 참고인들 진술 다 맞췄을 수도 있고 군대 내에서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군대는 얼마나 폐쇄적인 곳이에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이 핵심 참고인들이 다 훈련병이라는 거예요. 동료 훈련병들이 핵심 참고인들인데 그 훈련병들은 앞으로 자대 배치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군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만약 군대에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막 내가 양심 선언을 한다 그런 걸 기대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게 안타까운 점 같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훈련을 했던 그 훈련병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 누가 봐도 약간 중대장한테 유리한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주목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허투루 처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제 경찰 수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이제 따져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장이 지금 문제가 되면 윗사람들로 계속적으로 입건이 돼야 될 것이고 사단장, 뭐 연대장, 뭐 대대장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군대 헌병대에서 수사를 맡겨놓으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헌병이랑 옆에 동기가 또 수사관이고 그 위에 또 군 검찰관도 또 동기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경찰로 이첩을 빨리 해야지 맞는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 경찰청으로 지금 이첩이 됐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이제 민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이제 감시를 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이 사건도 군대에서 사망 사건인데 1심에서 졌던 케이스예요. 군대에서 사망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군대는 정말 폐쇄적이고 은폐 축소를 하는 게 정말 쉬운 것이 군대라는 약간 집단의 특수성이라고 보입니다. 정말 사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내가 사회에서 지탱해 나갈 아직은 면역력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을 군 헌병대에서 조사하고 군 검찰관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군사재판 재판장도 군인이고 검찰관도 군인이고 수사관도 군인이고 다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결과를 형편없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민간 검찰에서 기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고 다 그렇게 절차 진행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번에 이렇게 군에 행보로 갔을 때 앞으로 이분 적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저희가 감히 예측을 해드리면 훈련병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로 무조건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훈련병에 대한 명확한 국가 배상 책임, 유족에 대한 유족 보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지급이 될 거고요. 특히나 이 군기 훈련이라는 거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훈련 중이잖아요. 군사 훈련 중에 사망을 하면 국가유공자, 즉 6.25 전투에 나가서 뭐 사망을 해야지만 국가유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복무를 하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마땅히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당연히 이 건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거 말고도 이와 비슷하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말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도 긴장되는 마음의 일을 보냈는데 훈련소에서 아니 한 번도 본인은 완전군장도 한 적도 없을 사람이 이렇게 누가 봐도 훈련 규정이 위배돼서 20kg가 넘는 군장을 하면서 뭐 선착순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래서 훈련소 입소한 지 그렇게 며칠 만에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어떤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예우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진짜 그런 걸로 해결이 될까요? 진짜 이 고통은 관련 사건에서 유족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게 보상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이런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같은 14년차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가지고 많은 케이스들을 이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국가 책임이잖아요. 모든 게 국가 책임입니다. 군대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국가, 그 훈련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국가,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달궈줘야 되는 기관도 국가,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나서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도 국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도 국가입니다. 국가가 모든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됐으면 바로 초동 조치해서 살려야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죠. 그런데 바로 옮긴 의무실에서는 의무 기록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옮긴 또 속초 의료원에서는 아니 가해자가 같이 갔는데 본인이 시키는 훈련 때문에 이 건이 발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다쳤는지 알아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살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수사를 했을 때도 구속 안 시키고 아니 가라 쉬어라. 그 2주나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입건해서 이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훈련도 잘못됐고 그 뒤에 초동 조치도 잘못됐고 수사도 잘못되고 있어요. 이렇게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까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폐쇄적인 문화가 수정이 되지 그냥 단순히 이거는 뭐 그냥 남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희생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려주고 있는 국군 군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군 문화가 그나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군대에서 다치고 사망한 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싸워가지고 계속해서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슈몰이를 할 때 조금 더 뒤늦게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진짜 이렇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하고 싶다라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정말 마음이 정말 무거운 사건입니다.